자,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루시맨의 뉴스공장, 주식 뉴스공장 두 번째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만 어디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였다 이거만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주말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간 총정리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방송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그 작성이 되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간 총정리 브리핑 부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이슈 부분들이 있죠. 뭐 9월달 장세 부분에도 중요 포인트하고, 특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흐름 부분을 보실 때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은 내용이 될 만한 내용들 총 정리 부분들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방송 부분으로 일단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논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보여요. 장중에 보면 오늘도 보시면 그 선물, 우리가 보통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 선물 매도, 어제 특히 뭐 미사일 발사를 해서 미국과 일본의 어떤 합동 작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선물 매도 부분들이 좀 극한치까지 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오늘 보시면 오전장에 선물 매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가 코스닥도 오전에 잠깐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아침 시작분에는 마이너스 내리다가 오후장에 꾸준하게 계속 올리고, 막판에 이제 코스피도 그 현물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종합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는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난번 그 변동성 부분들이 컸을 때 오랜만에 이제 제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지수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셔야 된다라고 지난번 변동성이 커질 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있어요. 코스닥 150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의 어떤 추세 추정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가격가 9,500원대 가격대에 640포인트 하회이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내에서 코스닥 그 레버리지 부분들, 그 다음에 코스피 레버리지 부분들 관심권 두시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코스닥 150,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경우 9,500원대 얘기를 드렸던 가격이 지금 1,7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종합지수상으로 보면 9,500원에서 1,700원 정도니까 한 1,200원 정도? 그러면 10% 정도 지수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군이 아니라 지수 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레버리지 부분들. 그래서 낙폭 부분들이 컸을 때 아마 처음 투자하자 하신 분한테 시장에서 종목군을 잘 모르신 분이라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질 부분들이 아닌데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 부분들이 출렁거림들인데 아무이나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반등 파동 부분들이 나올 때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먼저 끌고 갈지 그건 모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수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지수의 밸류 가치가 좀 많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쉽게 편안하게 매매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수를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최근에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분에서 3에서 5% 정도 5% 전후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부터 여러분이 뭘 보시냐면 그러면 이렇게 반등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데 시장의 주도주구는 어디 쪽일까? 코스피일까? 코스닥일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코스닥 얘기 드렸죠. 그리고 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이번 주 내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틈새 주도주, 아침에도 보면 그 유전자 치료하는 회사 FDA 승인 부분들 받았고,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고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약가 인하다든지 이렇게 가격 부분들에 대한 하방 경직 부분, 컨센서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보면
제약 바이오 쪽, 의료 수가라든지, 그러니까 책측가, 당근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업종도 마찬가지고, 통신업종도 지금 채측 부분들 주고 있죠. 25% 선택 약정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부분들 진행하는데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채측 주고 아마 5G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그 당근책 부분도 아마 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부분에서 5G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지만 나머지 자율주행이라든지 VR, AR,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IoT 이런 부분들이 다 컨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의 종목군들을 보시면 건설주들, 삼성NG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NG 오늘 3% 정도, 대우건설이 한 5%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유가가 물론 지금 한 45달러 전후에서 업앤 등락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건설업종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순위파, 시아파 얘기 드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이라크 그 다음에 카타르의 LNG, 카타르의 왕따 정책 부분들이 몰고 올 파급 효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 카타르는 LNG 쪽 가스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는 국가인데 카타르를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가지고 왕따를 시켰죠. 제가 보는 관점 부분에는 카타르를 왕따를 시키면서 LNG 수출 관련된 어떤 제약 조건 부분들을 만들고 그 수출 물량 자체가 아시아 쪽이 많아요. 한국이라든지 일본 쪽이 LNG 쪽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물론 호주선도 많이 수입을 하긴 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게 카타르산이에요. 그래서 카타르를 누르면서 뭐 할까요? 통상압력 부분들 진행하면서 자기들 셰일가스,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 너희들 통상압력 부분들 해서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좋지 않아. 그러면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제품 부분들을 수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일단 에너지는 수입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셰일가스 쪽으로 수입을 해주면서 경상수지 적자폭 부분들을 줄이려는 시도 부분들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동 지역의 LNG 쪽 부분들 수입 부분을 줄이고 셰일가스 쪽을 늘리는 그런 정책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리고 아마 이제 8월달, 9월달에 하나 개인적인 염원 부분들로 러시아 LNG하고 PNG하고는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LNG는 그 액화시켜가지고 배로 싣고 나르는 거고, 실어서 날리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좀 커요. 액화시켜서 싣고 또 다시 액화를 풀고 이게 하려면 절차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더 싼 그 에너지 공급원은 PNG 파이프라인 통해가지고, 그래서 9월 달에 저는, 향후 우리가 10년이나 20년 내에 물론 종속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러시아 쪽에서 가스가 들어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 그래서 지금 건설 얘기하면서 지금 에너지까지 이쪽으로 딱 넘어 들어갔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건설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삼성NG도 지지난주에서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렸던 섹터 종목군,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오펙과 석유 패권 부분들이 예전에는 오펙이 주어주고 있었는데 그 주도권이 미국의 셰일가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셰일가스가 생산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락 부분들이 좀 나오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감산을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연장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유가가 하반 경직 부분들이 있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유가를 반등시킬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왜?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년에 자신이 국유 기업인 아람코를 상장을 하는 절차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아람코가 상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비석유화학의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이 진행될 거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나라 건설업종 부분에서 해외 수지 부분에 물론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도 하나의 축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이란 시장, 그럼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상장으로 인한 어떤 건설 붐, 인프라 건설 붐, 이거에 대해서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날 경우는 어떤 향후 먹거리 부분에서 괜찮다. 이 진행상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건설주도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NG가 3% 정도 급등이 나오고 대우건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장중에 더 올라왔었죠. 대우건설 해외 쪽에서 노리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대우건설의 그 몸값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주에 대한 매력도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장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업종군별로 종목군별로 이슈 모멘텀, 어떻게 보면 오늘 건설주의 상승 부분들은 섹터별의 긍정적인 이슈죠. 이쪽 대우건설의 몸값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이쪽 건설주에 대한 순풍 부분들도 같이 좀 불었고, 이건 섹터죠. 그리고 어제 자동차 섹터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오는지. 오늘 현대차 신차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이제 신차 효과 부분 나오고, 물론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그렇죠? 역발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장인지 나쁜 장인지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걸 차분하게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이고, 한방 해서 뭐 미수몰빵 해가지고 뭐 급등주 따라가서 이걸 스윙되려고 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스텝이 얽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장의 투자 부분들로 매매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자동차도 역발상 측면에서 더 이상 나빠질 내용이 있나요?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5년 이상 어떤 불확실성 부분들을 해소를 못하고 질질질 끌려왔었던 부분이 물론 추가적으로 항소 부분들을 진행하겠지만 하나가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까요? 회사의 본질 가치 부분 볼 거고, 현대차 오늘 뭐 아직 뭐 정식적으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해외 쪽에서 M&A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 M&A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 부분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퀘스천 부분들을 좀 해소할 만한 내용 부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LG전자가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방송에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라는 코멘트를 좀 집중적으로 드렸었죠. LG전자 오늘도 한 2% 정도의 반등 부분이 나왔는데, 어떤 성장 동력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예전에 그 삼성 그 건물이나 토지 사면서 10조를 투자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실망했죠. 그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회사들 살 금액인데 땅에다 건물의 투자 부분들, 성장 동력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는 방법, 투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 부분이 나눠지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조 정도, 지금 JKW가 1조 정도고 현대모비스가 또 인수하려고 하는데, 뭐 성장 동력에서 만약에 인수가 됐을 때 긍정적이게 보는 거죠. 예전에 삼성 땅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이제 M&A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모멘텀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제약주들도 움직임 자체 나쁘지 않죠. 녹십자가 거의 한 4% 가까이, 한미약품도 2%. 뭐 제약바이오는 뭐 코스닥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코스닥도 보면 신라젠이라든지, 신라젠은 오늘 6% 올라왔어요. 어젠가 그제 얘기 드렸죠. 바이오 수상타라는 코멘트 드렸고, 오늘 코스닥은 종목군별로 상당히 종목 장세 부분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 첫 번째 자율주행. 어제 LG이노텍이 여러분들 VTX 모듈 2차 모듈 부분들을 개발을 했고, 개발을 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부분들, 이건 다 5G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 부품 산업 부분들은 향후에 상당히 큰 먹거리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나왔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그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동스틸 오늘 13%인가 올라왔나? 대동스틸이 10%대 올라갔고 동양철강도 5%대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슈 내용 부분이 나왔을 때는 뭐 주가가 이미 미리 그때 전에 움직여요. 내용이 나왔을 때 종목권의 반등 부분이 나오는 거라 그 전에. 그래서 뭘까요? 좋은 장 투자를 먼저 해야 돼. 항상 보면 우리가 보면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올라서 장대 양봉 나와서 장대 양봉 나와가지고 급등 부분 하고 있을 때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차분하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1년 이자를 받는데 지금 1% 2%대죠. 1년을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못 기다리는 주식 투자하지 말으셔야죠. 그렇게 급하게 매매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조바심 내실 분들은. 왜? 그냐면 투자라는 부분들은 심리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7월과 8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변동성 장세,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630 깼을 때 아까 코스닥, 코덱스, 코스닥 150, 9,500원 가격대 지금 1,700원 그때 매수. 그때는 매수할 염두가 안 나죠. 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불안하거든. 근데 그때 매수해놓고 보니까 올라와죠. 그 남들이 도망갈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삼성전자 매매하지 마시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발표부 나올 때 고점이다. 극한치 갔다. 매매하지 마시라. 라는 거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매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동스리 한 13% 정도 올라왔는데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미리 길목 지키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남들이 다 좋다더라 막 몰려들면 거기다가 차분히 제 거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파동 부분들은 다음 주도 이렇게 종목 장세 그 다음에 업종군별로 순환매 장세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석 부분들의 키포인트 부분들은 뭘까요? 뭐가 시장에서 그 중심 흐름 부분들인지 어떤 내용이 시장의 미인주의 선택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걸 메인 파동 부분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직장인분의 차분히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매매 종목군들을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종목군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죠. 예를 들자면 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까 카타르의 왕따 부분들을 설명하고 순위파하고 시아파의 어떤 그 대립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 부분들 들어갔죠. 공격 부분들 들어갔을 때 트럼프가 사우디를 회유를 해가지고 이건 제 소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을 쓰는 거예요, 제가. 흐름 부분들을 보니까 정치, 역사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이렇게 균일된 흐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는 시아파고 그 다음에 순위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를 뭐 방송 때문에 태클 걸어가지고 다 단교를 시키죠. 그 주변에 한 8개, 9개 국가가. 근데 그래서 카타르는 어떤 단교를 해서 지난번 뭐 비행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떻게 물동량 부분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카타르의 그 이후의 정책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스 생산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공표 부분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LNG 쪽에 어떤 생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점유율 부분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 할 거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통상압력 넣죠. 우리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부분에서도 보면 그때 나왔던 내용이 경상수지 적자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 중국처럼 지재권 지적재산권 부분들 슈퍼 301조 가동시켜서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환율 관련된 문제도 걸고 넘어지겠다. 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박 부분들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강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주느냐 협상 전략 부분들이죠.
그럴 때 가장 우리나라가 해줄 수 있는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산업군들 건들지 말고 어차피 에너지 부분들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LNG 수입하는 부분들을 미국은 이미 해외 수출 부분들에 대해서 법 부분들을 다 통과시켜 놨죠. 어차피 뭐 카타르에서 받으나 미국 거 받으나 가격 부분들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걸로 경상수지 부분들을 수입하는 생산처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것까지 얘기 드리면 너무 또 깊어지는데,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러시아 제재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기존의 중심축, 러시아에서 수출 부분들을 진행했던 중심축 부분들은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이 지금 미국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유럽 쪽에 수출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러시아 제재 부분들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시끄럽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반으로 딱 나눠졌어요. 왼쪽과 오른쪽 부분들, 예전에는 다 러시아 국가 영토였는데, 독립국가가 나오면서 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노선 때문에. 근데,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물론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이긴 합니다만은, 가스관이 거의 한 70% 이상이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어디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중국으로 돌리고 있어요. 중국 돌리면서 어디까지 지금 로봇콜 들어오고 있나요? 일본, 한국까지 로봇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러시아 푸틴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포럼이에요. 이렇게 탑다운 방식 부분에서 물론 개별 종목군들도 업황 부분들에서 탑다운 부분들을 코멘트 드리겠지만, 그래서 직장인 분들한테 차분하게, 이게 너무 급하게 매매하실 분들 말고 차분하게 흐름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뭐 정식 투자식으로, 예전에 제가 정식 투자 관련된 부분에 예전에 뭐 동진세미컴이라든지 후성, 그 다음에 진성TC 뭐 이런 종목군들 코멘트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실리콘옥스예요. 이런 종목군들 차분하게 그냥 정식 투자시로 좋은 종목 있으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 방송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일단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종목만 보지 마시고, 그 부분들이 아마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그런 내용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렇게까지 겪었던 부분들을 첨가를 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흐름 부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내용 부분들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이번 주 주간 총정리 부분하고 다음 주 체크해야 될 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되는 대로 계속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좋아요하고 주변에 많이 공유 많이,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링크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LG 마인드예요. 기술 부분들은 분석 부분들 열심히 하는데 마케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자, 불금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들은 잠깐만요.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